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3 민족운동과 대중투쟁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배울 건데,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 운동은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문맹 퇴치 운동,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은 암태도 소작쟁이, 요거는 농민 운동이고요. 원산 총파업, 을밀대 강주룡의 평양 을밀대 고국 논성, 요거는 노동운동, 천도교 소년회의 방정환이 어린이날 제정했다. 이건 소년운동, 근후에는 여성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을 잡게 되고, 그래서 신간회와 그 자매단체인 근후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신간회 근후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조사하고 지원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직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요 내용,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요 흐름을. 네, 오늘 배울 내용은 핵심 53의 민족운동과 대중투쟁인데요. 우리가 이 전까지는 핵심 50에서 핵심 52까지, 즉 3.1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고, 문화 통치에서 어떻게 수탈을 했는지, 그 다음에 핵심 52에서는 1920년대, 즉 문화 통치 시기에는 어떻게 해외에서 독립군들이 무장 투쟁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주로 국내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일제와 맞섰는지 그 내용을 볼 건데, 일단은 기본서 보기 전에 큰 그림을 좀 보면요, 이거예요. 일단 오늘 구체적으로 배울 내용은 요 무슨 운동 하고 여기에 무슨 운동,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오늘 배울 이런 민족 운동을 크게 두 개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이고, 하나는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이 민족주의 계열은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목표가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겠죠. 그게 뭐예요? 이 민족주의자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얘네들은 일본 놈들을 몰아내기는 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달라요. 왜냐면 여기는 우리 민족주의자들,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 놈들을 쫓아내는데, 얘네들은 지주하고 자본가 있죠. 누구? 이런 농민이나 노동자들, 이런 약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지주나 자본가들을 타도하는 게 제 우선 목표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농민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다 일본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얘네들도 일본 놈들을 타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둘이 원래 그 어떤 사상이나 행동 양식은 다르더라도 서로 공통된 목표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 일본 놈들을 몰아내자는 그 최종 목표는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이 나와요. 60만세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순종의 장례식에 맞춰가지고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합칩니다.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이 신간회예요. 시험에 무지 잘 나와. 신간회. 그래서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조사하고 이 지원을 해주는 요 내용이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의 포인트예요. 물론 이 운동들에 대해서, 민족 운동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두 계열이 있었어. 두 계열이 있는데 어디에서 만나요? 신간회에서 만난다고. 근데 이 신간회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신간회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한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간회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지원에 대한 요 내용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떤 순서로 배울 거냐면, 이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 운동 중에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문맹 퇴치 운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농민 노동운동, 소년 여성운동, 형평운동 요런 내용을 차례대로 배운 후에 이제 우리가 60만 세부터 신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차례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기본서 220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실력 양성 운동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산 장려 운동이 나오는데 물산 장려 운동을 요게 실력 양성 운동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양이 커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한번 먼저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게 나오나를 먼저 보고 나서 기본소를 보자고요. 자,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 요게 핵심 51에서 배웠죠. 회사령 철폐와 관세 철폐령으로 인해서 한국 산업, 그러니까 이 조선의 기업들이 다 씨가 마르는 거야. 조선 상품들이 너무도 후진적이고 일본 상품에 비해서 좋지도 않은데 관세까지 철폐가 되니까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중요해. 평양에서 조만식, 이상제 등이 여기서 물산 장려 운동에서는 조만식이 중요합니다. 조선 물산 장려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 물건을 쓰자. 우리 물건을 써야지 우리 기업들이 큰다라고 하면서 우리 물건을 쓰자고 만들고 서울에서도 이제 조선물산 장려회가 생기고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의 토산 장려회 같은 이런 단체들이 생기면서 이제 물산 장려 운동, 그야말로 우리 국산품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호도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다 무슨 운동에서 구호가 매우 중요한데 물산 장려 운동의 구호는 근데 딱 보면 그냥 외워져요. 조선 사람, 조선 것. 그치?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의 물건을 쓰자는 게 물산 장려 운동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 살림 내 것으로. 그러니까 요 내 것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조선 것으로. 라는 거겠죠. 그죠? 우리 한국 것으로.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물산 장려 운동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국산품을 사게 되죠. 좀 안 좋더라도 진짜 애국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는데 생산을 늘릴 수가 없어. 왜냐면 생산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생산이 낮아지니까 가격이 상승하죠. 그리고 이제 상인들이 중간에서 가격 갖고 장난을 쳐가지고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중들이 애국심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물건 사주기는 하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구매력이 하락해.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물산 장려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사회주의자들이 이걸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왜냐면 야, 너희들 지금 안 좋은 물건 우리가 사주는데 가격을 올려? 이거 자본주의자들의 배만 불리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하게 돼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은. 그래서 외워야 될 건 아무튼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 외워야 돼. 자, 지금 기본서 보면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22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배경을 보면 일제의 회사령 철폐, 그 다음에 관세 철폐령. 자, 요거 여러분들 우리 핵심 51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으로 조선의 기업이 설자를 잃어가자 이제 위기의식이 고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적은 국산품을 애용해서 민족 산업의 양성을 추구한 거죠. 자, 여기까지 뭐 그냥 별 내용 없습니다. 뭐 시험에 나올 건 없고, 이제부터 이제 시험에 나와요. 자, 일단은 어디에서?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평양에서 밑줄, 조만식 이상제. 사람 이름 알아야 돼. 특히 지금 조만식 이상제는 밀립대학 운동에도 이제 다른 분들도 있는데 요 두 분은 공통적으로 거기에 시험에도 잘 나오고 관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요 조만식 이상제는 지금 우리가 보는 물산 장려 운동하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에 둘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거의 요 조만식만 나옵니다. 조만식. 그러니까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주도로 밑줄 조선 물산 장려회 이름에서 딱 나오잖아. 그냥 물산 장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억지로 외우지 말라고. 이름에 다 적혀 있잖아. 나는 조선 물산 장려회요. 물산 장려 운동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죠. 조직되면서 시작됐고요. 근데 이제 서울에도 평양에서 처음 시작한 거니까 그러다 서울에서도 조선물산 장려회가 생기면서 전국전으로 확산됐대요.
근데 처음 시작은 어디예요? 평양, 조만식, 조선물산, 장려회. 그리고 이제 다른 단체들도 생겨납니다. 밑줄. 얘네들도 나와요. 자작회, 토산애용 부인의 토산장려회. 그러면 시험에서는 물산장려운동이란 말을 좀 감추고 싶어, 수험생들한테. 그럴 때 자작회, 토산애용 부인회들이 어떤 운동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생겼어?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런 식으로 물어봐. 그러면 이거를 딱 보면 여러분들, 아, 이거 물산장려운동이네 라는 걸 알아야 돼.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건 국채보상운동 있죠.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랑 물산장려운동이랑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시대도 다르고. 이건 여러분들 그거랑 의외로 헷갈리는데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 자, 그거는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이 악성으로 이 나쁜 놈들이 억지로 우리한테 부채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거를 갚아주자는 운동이었죠.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구호도 알아야 됩니다. 구호. 밑줄.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등의 구호를 냈어. 오늘은 구호가 중요해요. 구호가. 사실 시험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요거 물산장려운동은. 자, 결과를 볼게요. 결과는 국산품 수요가 아까 말씀드렸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그대로야. 여러분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려보면 나오죠. 한번 그려드릴까? 아니, 필요 없어. 그냥 아무튼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생산된 물건은 적으니까 가격이 상승해. 그리고 이제 상인들도 중간에서 좀 농간을 부리고 해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애국심으로 사주려고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예요. 별로 좋지도 않은 거 애국심으로 사주려고 그랬더니 가격이 올라가? 이거 못 사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회주의자들은 물산장려운동은 자본가의 배만 불리는 운동이다 라고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요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것도 알아서. 아, 사회주의자들이 요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는 비판했구나. 아, 요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20년대 활발하게 운동이 하다가 나중에 점점 이런저런 이유로 약화가 되고 결국은 조선 총독부가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이 단체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끝나요. 중요하지 않아. 이건 중요하지 않아. 아까 여기는 쌍괄호 3번에 전개 과정이 있죠. 여기가 거의 다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에. 오케이. 누구라고요? 평양, 조만식, 이상제, 조선물산, 장려회. 오케이. 특히 조만식이 시험에 나와요. 우리 요거 물산장려 운동에서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봤던 민족 계열의 운동 중에서 물산장려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 자, 우리 요거는 핵심 52에서 제2차 조선 교육력 배웠죠. 그래서 뭐 학교를 4년짜리를 다시 6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요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잠깐 배웠지만 일본 놈들이 또 방해를 하죠. 자, 보세요. 자,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이제 대학도 설립하게 해줬어. 그래서 대학 설립이 가능해져서 일제 식민지 차별교육에 대항하려고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이제 교육 운동이에요. 전개 볼게요. 전개. 요것도 밑줄.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시험에 나와서 이거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아, 전혀 안 헷갈리겠지. 이름이 벌써 나와 있잖아. 이런 이름 가지고 장난을 안 친단 말이에요. 우리 한능검은 정말 매너 좋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름이 다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조선 밀립대학 기성. 아, 이거 밀립대학 운동이구나. 설립 운동이구나. 이게 딱 그냥 그대로 나와요. 자, 근데 사람 중요해요. 이상제, 조만식. 여기서는 이상제 동그라미. 이상제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우리 시험에 나오면 더 잘 나오면 중요한 거야. 등이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근데 구호도 중요해요. 밑줄.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의 일원씩만 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모금 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일원씩 걷어가지고 이걸로 우리 대학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하위 교육, 좀 수준이 낮은 교육으로 우리를 우민화를 하니까 대학을 설립해서 우리 민족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원씩만 좀 모금 좀 해주세요. 이런 취지죠. 자, 근데 결과는, 자, 221페이지 볼게요.
결과는 근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 놈들이 방해를 하는데 참 야비하게 방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해주냐면 처음에 이 밀립대학 운동을 하는 우리 밀립대학 기성회에서 우리 대학 설립하게 허가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야 그거는 안 되고 일본 분교 형식으로 너희가 만약에 하게 해주면 해줄게. 그렇게 했어요. 그럼 또 회의를 막 했겠죠. 알았어. 그럼 일본 분교로라도 차리려니까 대학을 설립할 때 그걸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다려. 안 돼.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막 허가를 늦춥니다. 아니면 일본 학생들도 같이 받아야 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차일피일 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냥 대학 지어줄게 하면서 밑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대학 지었는데 너희들이 대학 만들 필요 뭐가 있어.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관련 인물들을 무슨 뭐 어떤 요 밀립대학 운동의 일환으로 강연 같은 걸 해서 모금을 하려고 그러면 강연을 못하게 방해하고 체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련 인물들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또 모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때마침 감수회 등으로 모금 운동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둘 다 성과를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시험에 여기 잘 나오죠. 경성제국대학이 여기 20년대에 설립이 됐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 자, 그래서 이 밀립대학 기성회 누구라고요? 이상재, 조만식. 요거 그리고 구호가 중요해요. 구호. 자, 그 다음에 문맹 퇴치 운동을 볼게요. 문맹 퇴치 운동. 3번. 자, 요거는 문맹 퇴치 운동은 이 일본 놈들이 우미나 정책을 해가지고 아동 취학률이 겨우 4%도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문맹률도 거의 80%까지 올라간 거예요. 8%가 아니라니까 80%까지. 그러니까 우미나 정책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문화 정치 문화 통치를 한다 그래도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 더 심하게 우리 민족을 어떻게 탄압하고 못 배우게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배우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왜 못 배우게 하냐고, 이 나쁜 놈들이. 그죠? 자, 아무튼지 간에 교육열이 정말 높아요. 자, 그랬는데 문맹률이 거의 80%나 가깝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문맹 퇴치 운동의 하나로 문자 보급 운동. 자, 여러분들 이건 다 여기서 이제 신문사 이름을 알아야 돼요. 누가 주도로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문자 보급 운동 밑줄 문자 보급 운동. 자, 그러니까 요 20년대하고 30년대하고 걸쳐 있습니다. 요 분화로드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제 우미나 교육으로 한국인의 문맹률이 증가했어. 뭐 거의 한 80%까지인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정확한 숫자는. 그리고 조선일보 동그라미. 요 신문사 조선일보의 주도로 한글 교재인 한글 원본까지 간행하면서 요걸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줄 구호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문맹 퇴치 운동, 문자 보급 운동의 구호였구나. 요거. 자, 그 다음에 분화로드 운동. 요거는 분화로드가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농촌 계몽 운동이면서 이 문맹 운동도 한 거예요. 문맹 퇴치 운동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 동그라미. 분화로드 운동은 누구라고? 동아일보. 이게 더 중요해.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보다 분화로드 운동이 훨씬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동아일보 주도로 문맹 타파, 근검 전략, 미신 타파 등의 계몽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 구호 보세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분화로드가 딱 들어가 있어. 구호를 얼마나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 편하게 분화로드를 넣어놨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우리 수험생들까지 생각한 정말 착한 구호죠. 구호를 다 알아놔야 됩니다. 아셨죠? 뭐라고요? 우리 아까 문자 보급 운동은 조선일보.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분화로드 운동은 농촌 계몽 운동의 성격이 크죠. 근데 어디가 주도로 했다고? 동아일보의 주도로. 그죠?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자, 우리 오늘 뭐 배운다고 그랬어요? 여기 민족주의 운동의 요 실력 양성 운동 3개를 다 봤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을 좀 볼게요. 자, 사회주의 계열 민족 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농민운동, 노동운동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따 볼 거예요. 자, 근데 이 배경은 뭐냐면 러시아 혁명 이후에 레닌이 약소민족을 지원해 주겠대요. 이게 민족해방 지원 선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핵심 50에 3.1운동의 배경 중에 하나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고 또 하나가 레닌의 민족해방 지원 선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이 되면서 처음에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선 노동공제가 생겼는데 이 뒤에 쭉 읽어보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보고 가자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세요. 처음에 조선 노동공제회 이름에서 벌써 이 노동자들로 구성된 단체죠. 그러다가 이제 지주들에게 착취당하는 농민들까지 여기 가세해서 조선 노농,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이 합쳐진 노농 총동맹을 만들었다가 다시 조선 농민 총동맹과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둘이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자, 그리고 요 쌍괄호 2번은 처음에 이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이었는데 나중에는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변화했다. 뭐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흐름만 좀 알아두세요. 이제부터 나와. 이제 쌍괄호 3번부터 이제 자, 암태도 소작쟁이. 요거 전남 동그라미. 요 위치도 좀, 그러니까 지도로는 알 필요 없는데 암태도가 전남에 있었구나. 요 정도 알아놔야 됩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 요 섬인데 여기에 지주들이 소작료를 좀 심하게 거뒀습니다. 7알에서 8알을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소작하는 생산량의 70에서 80%를 소작인들에게 걷어간 거야. 그러니까 거의 착취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소작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주들한테 야, 4할만 받아 임마 라고 한 거죠. 4할만 받아. 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주들이 다른 지주들은 다 알았어. 4할만 내. 이렇게 다 이제 협의가 됐는데 문제철 이름 알아야 됩니다. 문제철. 사료에 문제철이라고 나오면 얘는 암태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던 애였어요. 거의 140정보니까 이 문제철이가 가지고 있던 그 토지가 42만 평입니다, 여러분들. 42만 평. 여러분들 보통 국민주택으로 하는 그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가 그게 25평인가 26평인가 그렇거든요. 42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얘가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작쟁이를 거의 9개월 동안 소송도 걸고 온갖 더러운 짓을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소작료 인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했지만 결론은 암태도라는 전남에 있는 어떤 섬에 악덕지주 문제철하고 싸워서 소작료 인하에 성공했다. 요 얘기입니다. 암태도 기억해. 암태도를 기억해. 암태도. 오케이. 지금 다 20년대에 그 노동운동, 그 농민운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2페이지. 자, 이제 노동운동 2가지만 더 보자고요. 자, 원산 노동자 파업, 원산. 위치도 알아야 돼, 원산. 원산하면은 우리 강화도 조약에서 열었던 3개 항구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나요? 부산, 인천, 원산이었죠. 오케이, 그것도 좀 기억하시고. 자, 영국인이 경영하는, 미치고세요. 영국인이 경영하는 원산의 라이징선, 이름도 알아야 돼. 라이징선. 라이징선. 무슨, 우리 옛날에 좀 그 안 좋았던 무슨 클럽 이름이랑 비슷한데, 아무튼지 간에. 자, 그래서 이 원산에 라이징선이라는 석유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 영국인이 경영해요. 근데 감독이 일본 놈이었는데, 얘가 조선인 노동자를 때렸어.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자, 밑줄.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의 의의는 1920년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입니다. 여기 처음에 이 라이징선 설계회사에서 이 발단이 돼가지고 이 원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합세를 하고요. 심지어는 일본 노동자들까지 여기에 합세를 하게 돼요. 요거 원산 노동자 최대 규모의 총파업.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요거 별표. 자, 밑줄. 일본, 프랑스, 중국, 소련 등지의 노동.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라 이름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라 이름은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외국으로부터, 외국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 자, 원산 노동자 총파업 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자, 클럽 이름이랑 비슷한 라이징선. 라이징선 최대, 20년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 거기다가 노동자들, 외국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오케이.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거, 강주령의 평양 을밀대. 자, 요거, 평양이 중요해요. 을밀대 고공농성. 이름이 강주룡이라서, 남자 이름 같지만, 요 평양 고무공장에서 일했던 여공입니다. 여공이에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노동자인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높이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단식, 여기서 이제 억지로 끌려 내려와서 단식 투쟁하다가 사망합니다. 자, 요렇게 돼요. 자,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농민운동 뭐라고요? 암태도 알아야지. 암태도. 오케이. 암태도하고 문제철을 교육해요. 문제철, 악덕지주, 문제철. 원산 노동자 파업은 뭐 기억해야 돼요? 그죠? 아무튼 원산이 중요하고, 라이징선. 1920년대 최대 규모,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격려 전환, 외국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 받았다. 강주령, 평양 을밀대 고공농성. 요건 딱 요거만 기억하세요. 요거만.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반대했다. 자, 요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고공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강주령의 평양 을밀대 고공농성이 일어났다. 요게 중요해요. 요 근데 1931년이죠. 요 30년대로 살짝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까 분화라도 운동이라던가 요런 게 30년대하고 좀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세요. 그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년 운동과 여성 운동을 볼게요. 소년 운동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천도교 소년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년회보다 천도교 별표. 소년 운동을 이끌어 나갔던 어떤 종교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천도교예요. 주로 오답으로 뭐가 나오냐면 나처로 5교가 세웠던 대종교가 나오는데 아닙니다. 오답으로는 그게 나오고 천도교라고. 천도교. 자, 그래서 밑줄. 천도교 소년회의 방정환 등이 준대요. 방정환이 자, 밑줄 보세요. 어린이날을 제정합니다. 처음에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했어요. 근데 해방 즈음에서 5월 5일로 바뀝니다. 해방 이후에.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잡지, 어린이를 간행했다. 요까지. 자, 그러면 어떤 종교? 어린이 소년 운동의 메인이 됐던 건 어떤 종교예요? 천도교. 누구? 방정환. 뭘 정했어? 어린이날 제정했어. 어린이날. 오케이. 좋았어요. 그리고 요거 참고로 보세요. 시험 출제비도 매우 낮은데 조선 소년군이라 그래서 요게 보이스카웃의 효시입니다. 여기 요 정도만 여러분들 봐두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년운동 사실 이거만 보면 돼. 이거는 안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성운동 볼게요. 여성운동도 사실은 이따가 요 근우회가 중요합니다. 근우회. 요 근우회는 이따가 신간에 배울 때 나오는데 근우회는 신간의 자매 단체인데 근우회를 중심으로 여성 계몽 운동을 했던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 계몽 운동을 했던 단체야. 근우회. 뭔데? 신간의 자매 단체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오답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 훨씬 이전에 1898년이에요. 1898년. 독립협회 있고 막 그런 시절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 여성운동 20년대의 여성운동이라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근우회하고 헷갈리라고 오답으로 자주 나와서 요거를 싫으니까 요것도 알고 계세요. 이거는 충분히 단독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여권 통문이란 게 있는데, 자, 서울 북촌의 양반 부인들이 어떤 주장을, 그러니까 이 여권 통문이라는 글을 써서 뭐라 그랬냐면, 여성하고 남성은 동등하고 여성 등도 경제력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엄청나죠, 이때 당시에. 자, 그래서 한다는 그런 여권 통문을 발표했는데, 이들의 단체 이름 찬양회를 조직하고 순성여학교도 설립을 했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세요. 요거. 근데 이거는 지금 시대가 좀 다르게 나왔지만 근후회가 나오면 오답으로 이게 자주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다 실어놨어요. 비교해서 근후회는 이따 조금 이따 배울 거고, 근후회 시험은 근후회가 나오고, 요 찬양회의 여권 통문은 요거는 근후회 오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아.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 4번. 자, 형평운동은 우리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됐죠. 그래도 여전히 심지어는 좀 연세 드신 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도축업 하시는 분들을 아직까지 무시하는 분들 계셔. 백정이라고. 자,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봐봐요. 이제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백정을 도한, 소잡는 놈이라고 기재하는 등 차별이 존재해요. 별표. 그래서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가 진주 요 괄호 조선 형평사를 결성해서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형평운동. 그럼 형평운동은 저울처럼 평등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운동을 한 단체는 뭐야? 조선 형평사라고. 조선 형평사. 그래서 요 형평운동은 사회주의와 연계해서 민족 해방 운동으로 발전을 하는데 뭐 3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자체만 중요해요. 어떤 거? 백정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형평 운동을 한 데가 어디라고요? 백정의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이 형평 운동이죠. 그리고 이 형평 운동은 어디에서 했어? 조선 형평사에서 했다. 요거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사회주의 운동은 자 다시 보자고요. 한번 훑어보자고. 되게 여러 개 배운 것 같죠? 몇 개 안 배웠어. 이 정도는 외워줘야지. 그죠? 자, 일단 농민운동, 노동운동에서 농민운동 하나, 암태도 소작쟁이 운동, 문제철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전남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원산에서 일어났어요. 라이징선, 클럽 이름이랑 비슷해. 라이징선. 그죠? 20년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면서 외국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 받았네. 그 다음에 평양의 강주령의 을밀대 고궁동서. 살짝 보니까 1930년대네. 오케이. 초반. 그 다음에 소년운동 어떤 종교? 천도교. 방정환 어린이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성운동은 근후회가 중요한데 어떻게 근후회 오답으로 찬양의 여권 통문이라고 나온다 그랬죠. 순성 여학교까지 알아두면 좋은데 뭐 그건 좀 오바고요. 알아두면 좋지 근데. 자, 형평운동 뭐예요? 백정들의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으로서 형평운동을 했는데 어디에서 했다? 조선 형평사가 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배웠냐면 봐봐요. 그동안 민족주의 운동의 실력 양성운동 배웠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의 요 농민 노동, 소년 여성운동, 형평운동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뭐를 계기로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를 조직하면서 서로 합쳐지게 돼요. 민족 유일당 운동의 하나로 이게 보기도 하는데 이따 볼 거고. 그래서 어떻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이 신간회가 조사하고 여기서 지원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이제 볼 겁니다. 223페이지 60만 세 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60만 세 운동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우리 고종의 인산일 날 3.1 운동을 계획했죠. 그래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마찬가지로 이 60만 세 운동도 순종이 그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순종의 인산일 날 만세 운동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3.1 운동처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의 인산일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순종이라고 주면 순종의 장례일 또는 순종의 인산일이라 그러면 60만 세인지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냐면 순종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그때 이제 순종 때에 그 연호가 융희였거든요. 그래서 융희 황제로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이 순종을 격하해서 이시왕이라고 해서 이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지금 요 융희 황제의 인산일, 이왕의 인산일, 순종의 인산일 다 뭘 나타내는 거야? 60만 세 운동.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를. 자, 그래서 이 60만 세 운동을 학생들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 중에 천도교 일부 세력들이 이렇게 같이 60만 세 운동을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일본 놈들이 말씀드렸죠. 경찰들을 어마어마하게 심어놓고 밀정도 심어놓고 그래가지고 미리 이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천도교 일부는 다 체포 감금이 돼서 못하고 학생들만 예정대로 시위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예정대로 전개하는데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잘 막았어요. 그걸. 자, 철저하게 막아가지고. 그래서 요런 내용입니다. 근데 봐봐요. 지금 민족주의 계열과, 아니,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서로 지금 같이 60만 세 운동을 계획했죠. 그래서 요 60만 세 운동이 신간회 창립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무지무지하게 잘 나와요. 근데 한번 봐봐요. 지금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신간의 창립 계기가 됐죠. 그죠? 그런데 이 반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함정을 팔 때 막 순서 문제를 물어볼 때 신간의 창립 다음에 60만 세가 아니죠. 60만 세 운동이 있은 다음에 신간회인 거야. 요 순서를 기억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야? 광주 항일 학생 운동이죠. 그 순서가 60만 세 운동, 신간의 창립, 그 다음에 광주 항일 학생 운동. 이 순서로 나간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뭐 어떤 내용보다도. 자, 그럼 볼게요. 일단 60만 세 운동의 배경은 뭐 당연히 일본 놈들이 워낙 우리를 탄압하니까 이런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순종, 자 봐봐요. 융희 황제라고 여기 봐. 융희 황제 있죠. 융희 황제 여기 연호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왕 순종을 이렇게도 부르는구나. 우리 시험에도 다 이렇게 합니다. 이 인산일날 이 사망하고 이제 반발이 고조됐죠. 그리고 자 밑줄 보세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계열의 천도교 일부 세력 학생 단체들이 연합해서 자 밑줄 순종의 인산일 60만 세 운동, 고종의 인산일 3.1 운동. 오케이.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26년 6월 10일에 대규모 시위를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발각이 돼서 학생단체의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해서 서울에서 만세 시위가 서울 동그라미 서울에서 벌어졌네. 서울. 그런데 일제의 탄압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만세 시위로는 확산되지 못합니다. 의의가 뭐예요? 이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계열이 처음 손을 잡았다 이거야.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의의는 자, 이 별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60만 세 운동은 신간의 창립의 계기가 됐다는 게 이게 시험에 나왔다 하면 이겁니다. 60만 세 운동은 그냥 그래서 만세 시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하여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어 신간회가 창립되는 자 밑줄 신간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요거 오케이. 60만 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 기억해야 돼. 순종의 인산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손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신간의 창립의 계기가 됐네. 60만 세 운동. 자, 그 다음에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회를 볼게요. 지금 요 배경을 보면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잠깐 앞에 언급을 좀 하긴 했었는데, 자, 저번 시간에 먼저
중국 내는, 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국도 지금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서로 막 싸우고 있다가 국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했거든요. 근데 뭐 쿠데타 비슷한 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본 놈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국민당과 공산당, 국민당 너희가 공산당 이렇게 잡으려 그러면 되겠어? 그래서 국민당 내부에서 쿠데타 비슷한 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먼저 일본 놈들부터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싸우자.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 잡을 때까지는 서로 둘이 합작을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국공 합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럼 공산주의자들하고 비공산주의자들이 서로 막 손을 잡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왔잖아요. 우리 만주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세 개가 있던 게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게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요. 이런 배경이 있었어, 해외에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은 먼저 요 읽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봐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일본 놈들이 또 그 이간 정책 그런 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자치론이라는 거를 또 이 친일에 가까운 그런 애들한테 자치론이라는 거를 이렇게 떡밥을 던져줘. 이 자치론이 뭐냐면 이런 거죠. 즉시 조선이 지금 아직 역량이 안 되니까 독립이 불가해. 그러니까 그냥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얻자는 거예요. 그럼 자치권이 뭐냐면 그냥 일본의 하나의 지역, 뭐 미국으로 치면 미국의 한 주로 들어가죠. 뭐 그런 거죠. 자치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허용하는 뭐. 그럼 독립은 포기하겠다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이런 자치론이 있을 때 이거를 찬성하는 놈들이 있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걸 찬성하는 놈들,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걸 찬성하는 놈들을 이름도 참 곱게 붙였는데 타협적 민족주의자라 그래요. 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런데 무슨 소리야? 우린 독립운동을 해. 이게 자치론이 독립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걸 강력하게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을 우리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합니다. 요렇게 불러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얼마나 기회주의자처럼 보였겠습니까? 그죠? 독립운동 그만두고 이제 그냥 일본 밑으로 들어가고 독립은 포기하자. 이렇게 들렸겠죠? 이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민족주의 계열도 이렇게 서로 일종의 위기가 닥친 거야. 지금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서로 나눠가지고 세가 약해지고 있는데 사회주의자 쪽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더라. 왜? 지금 1920년대죠. 제가 되게 중요한 법 하나 있다 그랬죠. 치안유지법 있었잖아요. 치안유지법이 뭐예요? 사회주의자들 때려잡자는 게 치안유지법이잖아요. 이걸 핑계로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때려잡았지만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사회주의자들이 탄압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회주의자들도 지금 여기서 위기를 맞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위기를 맞고 있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손을 잡아서 만든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신간회예요. 신간회. 자, 그러니까 얘는 뺀 거죠.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뺀 거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뭐죠? 뭐 이런 사연이 있어요. 우리 근데 이 자치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이런 설명까지는 기본서에 실어놓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광수 등의 민족주의자들 일부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 이광수 등이 자치론을 주장하면서 이에 찬성하며 식민지 현실에 타협하자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일제에 대항하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갈라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민족주의자들의 내분이 일어나서 민족주의자들에게 시련이 닥친 거죠. 반면에 사회주의 계열도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을 받아 민족주의 계열과의 연합을 고려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국내 유일당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보세요. 자, 여기 시험이 다 나옵니다. 봐봐요.
60만 세 운동 아까 봤잖아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연대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60만 세 운동으로. 이게 60만 세 운동의 가장 큰 의의죠. 그 다음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왕별, 정우회 선언, 정우회 선언. 뭐 내용을 자세하게는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밑줄 보세요.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가 민족주의 세력을 동맹자라고 표현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을 주장했어요. 이거를 뭐예요?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단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민족주의 세력을 우리 동맹자라고 표현하면서 민족주의 세력과 손을 잡을 것을 주장한 게 무슨 선언이라고? 정우회 선언.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이거는 뭐 하고 나오냐면 정우회 선언이 어떤 단체하고 관련이 있냐 이러면서 나와. 그러면서 단골로 나오는 게 뭐겠어? 신간회하고 비슷한 신민회가 단골로 오답으로 주어지겠죠. 신간회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신간회를 창립하는데 자 이상제, 이상제 동그라미. 이상제 아까 언제 나왔습니까? 물산 장려 운동에서도 나왔죠. 이상제. 그리고 또 어떤 거? 민립대학 설립 운동에서도 나왔어요. 이상제 회장 밑줄. 그래서 자 밑줄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하여 신간회를 창립합니다. 이제 우리 한능검 시험은 매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말장난하는 그런 문제는 안 내거든요. 근데 말장난하면서 내는 좀 지저분한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속이냐면 요거 B자를 쏙 빼면서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을 해서 신간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능검은 그런 야비한 문제는 안 냅니다. 정정당당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어떤 단체야? 막 이렇게 물어보지 그렇게 더럽게는 안 물어봐요. 자, 아무튼지 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신간회를 창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이제는 224페이지 신간회를 볼게요. 신간회. 자, 신간회는 기회주의자 배격, 민족 대단결, 정치 경제적 각성 3대 강령으로 하여.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내용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기억할 필요는 그냥 뭔가 강령이 있었겠죠. 강령이 있었어. 그래서 농민, 노동, 교육,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도 제가 여기 달랑 2개만 적어놨지만 더 훨씬 많은 활동을 했어요. 달랑 2개만 적어놨지만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기회주의자 배격은 특히 누구겠습니까? 아까 타협적 민족주의자라는 그런 놈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규모가 엄청 컸습니다. 전국에 140여 개의 지회가 있고 약 4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일제하 최대 규모의 합법적 항일 단체예요. 신간회. 활동을 볼게요. 활동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이건 정말 여기에다가 왕별을 한 100개 정도 해주고 싶은데 여기 왕별 밑줄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따가 배울 거예요. 네모 5번에서 배울 건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니까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요. 왜? 왜냐면 경찰이 여기 지금 이 광주 학생운동이 처음 시발점이 요 학생들 일본 학생하고 한국 학생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국 학생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조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을 신간회에서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진상 보고를 위한 민중대회 개최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했는데 요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딱 한 번 나왔었어. 근데 원래 활동을 신간회가 되게 광범위하게 하거든요. 회원도 많고 그래서.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여성운동할 때 나왔던 근우회도 나오네요. 근우회는 자매단체예요. 자매단체.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줄. 근우회는 신간의 자매단체인데, 자매단체. 여기서 여성단체들이에요. 여성단체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단체들이 만든 게 근우회입니다. 그래서 여성 계몽과 차별, 그 다음에 구습 타파를 주장했죠. 근데 근우회는 신간회 생길 때 같이 생기고 신간회가 해소, 남들이 해산을 시켜버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냥 헤어져요.
해소할 때 같이 해소가 되는데, 왜 해소가 되냐면, 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있는데 보세요. 국제사회주의 운동 조직인 코민테른이라고 있어. 코민테른. 이 코민테른이 그냥 그 세계 공산당의 헤드쿼터, 우두머리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민테른이 민족주의 계열과의 연합을 중단하는 노선으로 바꾸니까 사회주의 계열이 다 이탈하면서 이 신간의 근후에는 해소하게 됩니다. 요렇게. 자, 요 내용도 그냥 기억하세요. 아, 해소가 됐구나. 어떻게 사회주의 계열이 다 이탈을 했구나. 그래서 끝났구나. 요 정도. 중요한 거는 신간에는 그냥 나왔다 하면 근후에도 잘 나와요. 근후에 신간의 자매단체 근후에도 나오고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요거를 조사하고 지원했다는 거. 요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일단 그 발단은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이제 통학 열차 안에서 이 일본 놈들, 일본 남학생이니까 어린 놈들이죠. 이놈들이 벌써부터 한국 여학생을 막 희롱을 하니까 그걸 본 이제 한국 학생들이 열받아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서로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학생들이. 근데 일본 경찰 놈들이 어떻게 한국 학생들만 검거를 하니까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그게 점점 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 검거된 학생들을 석방하고 말을 안 듣니까 어떻게든 탈환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교육 차별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요구하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원래 개최를 하려고 그랬어요. 위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이야, 위랑. 근데 개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일본 놈들이 요걸 알아채고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민중대회 개최를 하지는 못했지만 개최를 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어떤 이 내용에 대한 지시문, 보고서 이런 것들을 아까 지회가 140개 정도 되고 회원들은 4만 명이 넘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각 지회에 이 내용을 다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다 퍼진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간회 하면은 조사, 그 다음에 전국적 확산에 기여, 아니면 지원을 해줬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시험에 나왔다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크게 돼서 의의는 3.1운동 이후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는 조금 조심하실 게 60만 세 운동이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이 신간회하고 관련돼 있는 요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포인트 다시 볼게요. 자, 오늘의 포인트. 물산 장려 운동하면 뭐 생각나요? 평양의 조만식 조선물산 장려회 전국적으로 다 퍼져 나갔죠. 그리고 거기에 딸린 자작회라던가 뭐 그런 단체들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상제를 주도로 한 운동인데 결국은 실패하게 됐죠. 뭐 일본 놈들이 방해도 하고 경성제국대학을 일본 놈들이 지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모금 운동도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문맹퇴치 운동, 문자보급은 조선일보, 분화로드는 동아일보가 주도를 했죠. 자, 암태도 소작쟁이, 요거 1년 동안 싸워서 소작쟁이에서 승리한 그런 성과를 보인 그런 소작쟁이였어요. 원산 총파업, 라이징 선 기억하시죠? 라이징 선. 그리고 외국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1920년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었다. 강주령의 평양 을밀대 고공농성, 요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천도교 소년의 방정환 어린이날 제정 아셔야 되고, 근후에는 여성운동인데 60만 세 운동에서 60만 세 운동으로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여기서 처음 만나가지고 정우의 선언 등을 통해서 신간회가 만들어질 때 같이 단체로 만들어지고 해소도 같이 해소가 됐어요. 근데 이 신간회 근후에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조사단을 편성하고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역할을 했죠. 오케이.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